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미국 시장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미국 시장은 하루 더 남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번 주 전해드리는 또 마지막 소식인데 보셨겠지만 기술주들의 정말 급락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2% 넘게 빠지고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는 10% 가까이 빠지고 또 애플까지도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거의 급락, 폭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한 실망이 아무래도 좀 크게 나타났겠죠. 기술주 전체를 좀 흔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나스닥은 2% 넘게 빠졌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거의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까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주 중심들의 종목들은 좀 뒷부분 특징주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계속 미국 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9,000명 감소를 하면서 2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한 거는 24만 명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적은 수치를 나타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주 연속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렇게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는데요.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3.3%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2.3%로 집계가 됐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든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 선행지수도 좀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FOMC 회의, 이 모든 시선이 아마 여기에 좀 쏠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는 지금 99.8%까지 높아졌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얘기 매크로 간단히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매크로보다는 버텀업,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요. 테슬라 9%나 빠졌는데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테슬라 제가 이번에 장 시작 전부터 좀 프리마켓 때부터 좀 지켜봤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무슨 일일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급락을 했던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는 이유가 좀 크겠죠. 주가에 바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테슬라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10%까지 넘게 빠졌다가 조금은 낙폭을 줄이면서 9.74%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또 이런 영업이익률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사이버 트럭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이버 트럭 이슈와 또 로보택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양과 좀 인도 시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 데다가 또 3분기에 공장 개선을 위한 또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차량 생산이 느려질 거다라고 좀 예상을 밝히면서 예상이 나왔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좀 실망 매물까지도 더해져서 대거 출회가 되면서 주가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테슬라 성장주 중에 성장주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건데 성장주가 성장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실망감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소재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극재도 많고 음극재도 있고 많은데 오늘 우리 시장까지 악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자, 테슬라 말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까지도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넷플릭스도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또 3분기 매출 예상치 모두 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8% 넘게 빠진 거는 정말 급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넷플릭스가 이 구독자들 계정 무료 금지를 무료 공유를 금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규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분기 매출이 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3분기 매출 예상치까지도 시장의 기대를 좀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넷플릭스도 또한 장중에 10% 넘게까지 좀 빠졌다가 올라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또 OTT에서도 가장 또
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거와 이어져서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뭐 AI 이런 관련된 이슈로 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에 좀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부분까지 더욱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주가가 오를 때도 우리나라 관련 OTT 주식들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빠지면 우리나라 OTT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악영향권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도 좋으실 것 같고 TSMC 뉴스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이상 빠졌잖아요. 상당히 지금 장비주들도 뭐 어제 5%까지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TSMC 무슨 뉴스가 있을까요? 네, TSMC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부진이 가장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AI 칩과 관련된 수요가 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좀 밝혀오면서 좀 급락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용 전기 기기들에서 좀 수요 부진이 가장 큰 배경으로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주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빠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은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빠지고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안쪽으로 지금 빠진 게 위안거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기차도 빠지고 넷플릭스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빠져가지고 우리 시장 오늘 스타트를 조금 무겁게 생각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존슨앤존슨 얘기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또 기술주들의 하락이 있었다면 존슨앤존슨 뭐 6% 가까이 상승을 했죠.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연간 전망치도 상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매수세를 크게 불러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산업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신약 개발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오 산업 전체적으로 조금 끌어올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말이죠. 제가 오늘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에서 저도 바이오 관련되는 거 하나 이렇게 집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도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매기가 지금 약간씩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바이오 인디스도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공주 뭐 델타나 유나이티드 에어 차 주가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좀 항공주 중에서도 오늘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또 엇갈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날아가고 떠나잖아요. 그렇게 돼서 좀 실적 부분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둘 다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6% 넘게 빠졌고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 또 3%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엇갈린 흐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항공주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이제 항공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코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 말이죠. 가격이 3만 불을 두고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어제는 좀 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계속되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좀 조정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3,800만 원 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3,800만 원 선 밑에 부분 정말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준다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 구간 박스권의 흐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0만 원대, 지금 260만 원대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좀 박스권 횡보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40만 원 초반대 강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도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리플의 뭐 승소 이야기 일부 승소 때문에
그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올라간 모습 보실 수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 지금 1,030원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블랙록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정말 지금 뜨겁죠. 신청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아마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 ETF 현실화 기대도 커진 건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제도권 진입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좀 톰 리 강세론자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안에 2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 이 현물 ETF 출시가 갖는 의미, 이 사람들이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를 통해서 지금 뭐 승인이 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다시 한번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사이드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을 말이죠. 5년 안에 2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3만 불 수준인데 그럼 혹시라도 말이죠. 5년 안에 20만 불까지 가게 되면 알트코인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뭐 어제 앵커님께서도 알트코인이 이제 불안하다.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더욱더 크게 급등, 폭등할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아직 어떤 불분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투기 심리들, 또 투자 심리, 투기 심리가 좀 많이 좀 더 부각이 될 것 같고, 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고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고래들의 그 흐름 속에 어떤 작전 세력 속에 그런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